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원무행정 강의 4강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요. 산정특례와 요양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heck. 암 환자로 진단 또는 수술을 받은 자,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자,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자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록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법정 본인 부담률이 10% 또는 5%로 인하됩니다. 환자의 진료 접수 시 가장 먼저 자격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자격 유무 종별 구분과 함께 이 산정특례 유무도 함께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대상 환자로 분류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질환 및 산정특례 적용 코드인 V코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질환으로는 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을 포함하여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수를 한 경우, 그리고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도수를 한 경우가 있으며 희귀 난치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등록 적용되는 산정특례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이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즉 상한일수는 연간 365일입니다. 이 말은 1년에 한 번씩 의료급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을 포함하여 뇌성마비 및 마비성 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상한일수의 30일을 추가합니다. 의료급여 환자가 급여 제한이 걸렸을 때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급여의 제한이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통상 상해라고 하며 모든 상해에는 반드시 공단의 급여 제한 조회서를 통해서 해당 환자의 급여 제한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즉 의사의 퇴원 오더에 불응하고 퇴원을 안 하고 계속 병실에 있다면 급여 제한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 재정의 종류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일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팩스로 지불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불보증서에 기재된 사고 접수번호와 지불보증번호, 사업장 명칭을 환자 접수 전에 기체크하고 접수를 해야 자동차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원무과에서는 최초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합병증 예방관리라고 하는 상병보상청구서, 장애보상청구서 등의 업무를 고용산재 토탈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산재 환자가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일반 환자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환자입니다. 보험금 체납 등으로 급여 제한이 걸렸거나 상해 등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입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역시 상해입니다. 산재와 자보에 대해서는 이 기초 강의가 모두 끝나는 대로 별도로 기획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오늘은 이런 재정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의 행위에는 진찰료, 입원료, 간호관리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뉘는데요.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상관없이 산정하게 됩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의 경우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보게 됩니다. 또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 환자로 봅니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로 보게 됩니다. 단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재진 환자로 봅니다. 치료의 종결이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치료의 종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찰료 1회 산정 여부가 있는데요. 이 진찰료 1회 산정이란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진찰을 한 경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보는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게 되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료를 받고 집에 가셨다가 그날 다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보러 왔다면 다른 상병 유무와 상관없이 진찰료는 1회만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원료입니다. 입원료는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입원 환자 병원관리료를 1일당 입원료, 1일은 정오 12시부터 다음날 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0시에서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에서 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50%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6시에서 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시, 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의 경우에 일일의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입원료는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AB300800입니다. 31일째부터 입원료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산정코드 9로 시작합니다. 요양병원은 181일째부터 360일까지 95%를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90%를 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간호관리료입니다. 간호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차등제 신고를 통해서 간호 등급 산정을 하게 되며 이 등급별로 간호관리료는 상이하게 됩니다. 차등제 등급으로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으며 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은 1등급, 2.5에서 3병상 미만 2등급, 3에서 3.5병상 미만 3등급, 3.5에서 4병상 미만 4등급, 4에서 4.5병상 미만 5등급, 4.5에서 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 7등급인데요. 이 7등급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5% 감소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요. 외요약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합니다.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가 있으면 당연히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있겠죠.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입원 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간호기본 방문료가 있는데요. 이 가정간호는 월 8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회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는 환자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원무행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가정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